자, 24페이지고요. 1번 첫 번째 단어 생물의 구성이요.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세포가 있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 따로 필기는 하지 않을게요. 생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인데 밑줄에 넣으세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의 그리고 다른 모든 생물들의 가장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하고요. 식물을 이루고 있는 식물세포와 동물을 이루고 있는 동물세포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1번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한 생명활동은 세포에서 시작된다. 밑줄 안 하셔도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2번 세포 구성 요소는 세포의 생명활동을 위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요것만 밑줄 합시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세포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밑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체크만 해놓으세요. 밑줄만 해놓으세요. 세포의 생명활동은 생물의 생명활동으로 연결된다.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요. 세포를 모아서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고 하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해요. 모임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은 소화기관, 소화계, 호흡계, 여러 가지 배설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이루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메모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2번에 볼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별표합시다. 여기 가장 중요한 애예요. 여기서 자, 세포는 보통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 세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둥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되게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겠죠? 식물 세포는요 보통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단순화 시켰을 때 얘기인데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알겠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핵이라는 게 있어. 보통은 이제 동그랗게 생겼고요. 핵폭발할 때 그거예요? 달라요. 그냥 핵이라는 거는 코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핵폭탄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핵이 있고요. 이 핵에 우리가 생물일 수 있도록 해주는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의 유전 정보가 우리 내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생김새가 나랑 닮는 거잖아. 네. 아빠,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는 것들 있죠. 외적인 거, 그리고 성격적인 거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핵이에요. 그래서 핵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책에도 있으니까 따로 필기한다기보다는요 필요한 부분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 정보 혹은 유전 물질 DNA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네, 그게 유전 물질이에요. 우리 이제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스쿠류바처럼 생겼어요. 네? 스쿠류바. 스쿠류바. 네, 맞아요. 이중나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거 스쿠류바.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잠겨져 있어요.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둥근 모양으로 공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핵이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질은 요 세포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요 세포 핵과 세포를 둘러싼 부분이 세포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포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세포막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세포질이에요. 채우고 있는 물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포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도 저장돼 있고 여러 가지 대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1학년 때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포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고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핵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두 번째 세포질은요. 세포 소기관을 포함한다. 이 정도만 밑줄하세요. 세포 소기관을 밑줄한다.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얇은 막이고요. 이 세포막이 막이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들이 물질 출입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세포막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이 얇은 막에 구멍 같은 통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면 물 같은 것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칼슘 같은 무기 이온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출입하는 통로다.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다가 밑줄하세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한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요.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 우리는 이제 2학년 때 광합성과 호흡을 할 때 얘를 다루지는 않지만 호흡이 이루어지는 곳이 세포가 하는 호흡이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세포 호흡에 대해서.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해서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고요. 어쨌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다.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괜찮아? 왜 그래? 왜 비비고 와? 괜찮지? 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 여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밑줄 에너지 생성. 자, 요거는요 지금 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은요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다 공통인 거야. 그런데 지금 밑에 나오는 두 개는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세포벽. 세포벽은요 식물에만 있고요. 식물은요 특이하게 동물은 세포막만 있거든요. 근데 식물은요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막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세포막은 네. 이런 출입 통로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막고 있으면 아 근데 여기도 통로가 있어서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 통과는 또 그 얘네만의 길이 있어. 알겠죠? 아직 우리 안 배우니까. 바깥으로 연결된 세포끼리 연결된 길이 또 있어요. 하여튼 세포막은요 식물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여러분들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면 옆으로 자라니 위로 자라잖아요, 그지? 네. 위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벽이 이렇게 여러 개 탁탁탁탁 벽이 있어가지고 위로만 자랄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 그 벽돌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형으로 보통 표시를 해요. 직사각형 알지? 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이고요. 식물에만 있어요. 식물에만. 요거 되게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세포벽. 식물에만 있다. 세포벽은 알겠죠? 이따가 오늘은 수연아 이따 끝나고 시험을 볼 거거든요. 알지? 아니? 네. 우리가 수업이 1시 10분, 예, 1시 50분, 2시 50분인가?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거든요.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오늘 배운 거 시험을 볼 거야. 네, 그래서 잘 기억해요. 네, 그래서 세포 몸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벽이에요. 세포막은 되게 얇아요. 잘 찢어지는 막인데 이 세포벽은요 그냥 말 그대로 두꺼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두 번째에다 밑줄합시다. 세포를 보호 밑줄, 그리고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 밑줄. 여기 이제 지지한다는 표현을 써요.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시켜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식물세포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요. 동물세포는 풍선처럼 그냥 잡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부풀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모양 그리고 세포벽이 없고 그 세포벽이 없으면 그냥 식물세포가 막 이상하게 막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냥 부풀어 오르겠지. 그치? 얘가 만약에 벽이 없으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엽록체인데요. 엽록체에다가 자, 지금 별표를 할 건 핵이랑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에다가 별표를 해 놓으세요. 아니면은 뭐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얘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는 지금 당장 배우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다. 엽록체는 우리 2학년 때 광합성에 배울 때 중요해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져요. 광합성이라는 건요, 빛을 가지고 식물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뭔가 영양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게 된 게 광합성이거든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이산화탄소하고요. 요거 2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할게요. 이산화탄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빛으로 태양에 있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요. 보통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광합성이에요. 빛과 힘자야, 한자로 합성, 빛으로 영양소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식물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 지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대기가 이산화탄소 성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0.0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적잖아요. 0.06인지 0.0 몇 프로잖아요. 그치? 굉장히 적은데 처음에는 대기가 이산화탄소 대기였거든. 그러니까 이 많은 것과 그리고 주변에 바다가 많으니까 바다에 사는 수생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으로 광합성을 했었어. 자기들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를 내뿜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잖아.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생물들이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광합성이에요. 그리고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엽록체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엽록체가 초록색이에요. 엽록체가 초록색이야. 그래서 식물이 잎이 초록인 이유가 잎에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잎의 대부분이 엽록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지? 그러면 우리가 상추를 먹으면 거기 저희가 엽록체 먹는 거예요. 그 엽록체를 먹는 거죠. 엽록체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먹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엽록체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광합성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네. 용어 정리 잘 하세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건데 광합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광합성 밑줄. 자, 3번 볼게요. 이제 세포의 종류에 따른 세포의 특징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부분마다 다 다양하게 생겼어요. 엄청 다양하게 생겼거든요. 동물의 종류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의 종류마다 다 세포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의 종류는 다양하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세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리고요 세포는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뭐 작은 세포들은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라든지 뭐 적혈구 세포라든지 전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있어. 뭐냐면 달걀이에요. 달걀이 세포 하나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달걀 아니면은 뭐 타주알, 뭐 메추리 이런 것들도 세포거든요. 굉장히 큰 세포도 있다는 소리. 맞죠? 그러면 노른자는 뭐예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영양 물질이에요. 영양 물질. 그 노른자는 미안해. 노른자가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 흰자가 영양 물질인 거. 그죠? 그러면 네. 닭은 그거를 세포가 많을 테니까 병아리를 100마리씩. 아니. 그 달걀 하나가 자라서 이 세포 하나가 자라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달걀 하나가 닭 한 마리가 되는 거니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닭이 여러 달걀을 놓으면은 그 달걀 하나가 또 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눈에 볼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다. 알겠죠? 두 번째, 하나의 생물 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 세포 종류가 다양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지만요, 세포는 일정하지 않아요. 항상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종류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로는 뭐 신경세포,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있고요. 상피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물질을 덮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입안을 덮고 있는 물질들을 상피라는 게 덮고 있는 이런 덮는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봉 같은 걸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입을 긁으면 뭐가 나와. 그 덮고 있는 물질을 상피세포라고 해요. 그 나중에 뭐 실험 같은 거 해볼 텐데요. 면봉으로 우리 입안을 긁어가지고 염색을 한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가거나 뭐 학원 같은 데서 실험을 하면요. 이게 뒤에도 나오네요. 28페이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 적혈구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모양을 먼저 보기 전에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서 지금 당장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개념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1, 2,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이거 보면서 풀어봐요. 회계도 별표. 유의 별표. 이번 별표. 예. 오늘 한 번까지 다 했어? 다 했어?
현미경으로 찍었죠.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쓰는 현미경은 우리가 쓰는 현미경보다 되게 더 정밀하고 더 작은 것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현미경보다 더 좋은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은데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가장 작은 기본 단위 맞아요. 5. 세포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치?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달걀 같은 것도 하나의 세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X. 하나의 생물 내에서는 세포의 종류가 모두 같다 돼 있는데요. 다르죠. X.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O. 자, 2번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돼 있는데요. 핵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동그랗게 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D가 되겠죠. D. 은호야 1번에 D 맞아? 예. 2번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을 안 했군요. 자, 다시 왼쪽에 돌아오시면요. 마이토콘드리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랑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이토콘드리아는요, 이 안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름져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기는요, 뭔가가 이렇게 동전 같은 게 쌓여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칼라판에서는 초록색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뭐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그 식물 세포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에가 좀 주름지게 생긴 거는 미토콘드리아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쌓여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엽록체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오른쪽 다시 2번 오셔가지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마이토콘드리아죠. 그래서 E가 되겠네. E. 안에 주름져 있는 거, 그죠? 3번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한다.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래서 B가 되겠죠. 식물에만 있는 것 중에서 B. 4번은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한다. 물질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막이라고 그랬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C하고 A가 헷갈릴 텐데요. C예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A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에요. 그래서 그 A 그림 쪽에 보시면요. 여기 막이 두 개로 돼 있죠. 안쪽 막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안쪽 막이 세포막, 바깥쪽이 세포벽.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건 세포벽이 되겠죠. 보면 여기 안쪽은 세포막, 요 바깥쪽을 세포벽. 알겠지? 그래서 A가 세포벽이 되겠지?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건 세포벽. 식물에만 있어요. 자, 3번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구성 요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문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수행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제 풀게 될 텐데 식물에만 있는 건요. 세포벽하고 엽록체. 알겠죠? 뭐 하면 쉴 거예요? 응? 뭐 하면 쉴 거예요? 뭐 하면 쉰다? 언제 쉴 거예요? 문제 풀고 줘야죠. 자, 그리고요. 제가 말은 안 했는데요. 다시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그림을 보시면요. 식물 세포의 여기 아래쪽에 네모나게 핵 아래쪽에 네모나게 파란 게 있죠.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이게 액포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써놓기만 하세요. 액포라고 해요. 액포. F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창고 같은 거예요. 식물에만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오줌도 누구, 이제 배변도 누구 하면서 내가 가진 에너지 그 찌꺼기를 배출시킬 수 있죠. 식물은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어? 물을 배출할 수 있어? 오줌 못 누잖아. 그래서 발달한 기관이 액포라고 하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들을 노폐물 같은 것들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 그럼 실은 뭐가 좋다? 실은
그 사람의 쉬나 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다르겠지, 근데 성분은 그치? 그냥 물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좀 섞여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식물이 태어났을 때는 액포가 없는데 점점 커져. 나이가 들수록. 알겠죠? 그래서 세포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액포고요. 저장 공간,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 보통 물이나 노폐물 등이 저장된다.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루지 않는데 좀 심화된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갔을 때는 다룰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도 들어만 봅시다. 알겠죠? 액포라는 기관도 있다. 식물에만.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거 세포벽, 영록체, 액포. 그 중에서 우리는 세포벽, 영록체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이나 수행을 볼 때 설명할 일이 있을 거야. 자, 이제 24페이지 마지막 아래쪽에 그러면 세포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3개도 있고요. 오른쪽에 뭐 6개도 있고 되게 많죠. 보시면요. 신경세포. 우리 몸에서 신경계라고 해가지고 뇌나 여러가지 척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말초신경 같은 우리 몸에 되게 뻗어있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이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먼지털이개처럼 생겼죠? 가운데 핵이 있는 몸체가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돌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세포체라는 몸체가 있고요. 요 안에 핵이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위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왜냐면 신경세포의 역할은요. 신경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지털이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배울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신경세포, 나뭇가지로 된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 돼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보시면요. 몸 곳곳에 퍼진 신경을 이루고 있다. 보통 뇌, 척수 이런 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방향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신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뻗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피세포는요. 뭔가를 덮는 물질이에요. 덮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넓고 얇게 퍼져 있죠. 그지? 그래서 비듬 같은 거 있잖아요. 비듬이나 아니면은 여기 머리 긁어서 나오는 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떡진 것처럼. 얇게 넓게 떡진 모양이다. 뭔가를 덮는 표면을 덮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요. 몸 표면이나 몸속 기관에 있는 안쪽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이라는 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뭔가를 덮을 때 쓰는 조직이에요. 덮개 조직이고요. 표면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겨야겠죠. 또 너무 두꺼우면은 물질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얇게 비늘처럼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혀에 붙어 있다고요? 네? 혀에 붙어 있다고요? 아니? 혀에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표면에 다 있는 거예요. 혀는 혀대로, 위는 위대로, 입은 입대로, 알겠죠? 피부는 피부대로 모든 표면을 다 덮고 있는 게 상피 조직인데 다 모양은 다르게 생겼겠죠? 머리카락에도 붙어 있어요. 머리카락에도 상피 세포가 있겠죠, 당연히.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각질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있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이 하나가 쭉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야.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하나의 세포가 길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알겠지? 굉장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런 이제 상피 세포들이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적혈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혈구는요, 우리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애고요. 한 20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적혈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빨갛게 생겼죠. 적혈구가 빨갛게 생겨서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역할은요, 그 가운데 오목한 원반 모양 있죠. 그 안쪽에 산소를 딱 담고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배 모양으로 생겼죠. 그지? 그래서 적혈구는 보통 이제 표현할 때 가운데가 온폭 파인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혈액을 이루며 산소를 운반한다. 밑줄만 하실까요? 네, 산소. 이거는 이제 우리 2학년 때 순환계를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오늘은 그냥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다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이제 빈혈에 걸리게 되는데 왜? 산소 운반을 잘 못하니까.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피가 되게 많이 났어. 어디 다쳐가지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났어. 아니면 선천적으로 피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산소 운반을 잘 못하기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백혈병이에요. 좀 심하면은 이제 암처럼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좀 투병하면서 살아야겠죠. 그치? 혈관을 따라서 몸속을 이동하면서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가 산소를 운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자, 오른쪽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 보시면요. 혈액의 적혈구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잎에 있는 표피세포 보시면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식물세포라서. 그다음 밑에 이제 줄기의 물관세포는요. 줄기의 물관세포는 뭐냐면요. 우리 식물을 딱 잘라보면요. 식물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가 있고 이제 이렇게 가지들이 있고 이제 뭐 여기 이파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줄기인데 줄기를 이렇게 딱 잘라요. 단면을 잘라보면요. 안쪽에 큰 관이 있어요. 물관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관들이 붙어 있어. 여기를 체관이라고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물관은 식물들에게 물을 뿌리로 들어온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잎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관이고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체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이제 식물에 있는 여러 기관으로 나눠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구마 같은 거는 뿌리에서 나는 건데 굉장히 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뿌리까지 영양소를 전달해 줬다는 소리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체관이에요. 그래서 식물에는 이렇게 작은 줄기지만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체관 세포예요. 보니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지, 그치? 맞죠? 물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또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일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중등과학이 대체적으로는 2,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의 좀 기본적인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잎에 있는 잎살세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길쭉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잎살세포라는 건요, 잎의 표면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포. 그래서 조금 약간 포동포동하게 생겼죠? 잎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 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신경세포처럼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각종 신경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주고받고 명령을 내리고 뭐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이 잘 발달했어요. 혈관이 퍼져 있듯이. 그 다음에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 우리 작은 창자라는 거는 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안쪽에 소장을 채우고 있는 그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를 보니까 되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뭔가를 표면을 덮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길쭉한 것들이 쫙 이어서 뭔가 장벽처럼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 뭐 결론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다. 알겠죠? 오른쪽에 4번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은호야 4번 밑줄 해봐. 이거요? 뭐 쉽죠? 1번은요 신경세포니까 디귿이 되겠죠. 기억이 되겠네요. 신경세포는 사방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고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한다. 기억. 니은 상피세포가 디귿이죠. 넓고 얇게 뻗은 모양이고 표면을 보호한다. 디귿. 적혈구는요 산소 운반 니은. 요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예로 나오니까. 자, 넘겨줄게요. 28페이지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실험 보고 해당하는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자, 28페이지 세포 관찰 있는데요. 첫 번째 실험 2번 상피세포는 동물세포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동물세포. 1번 동물세포. 밑에 있는 실험 2번 검정말립 세포 관찰. 여기는 식물세포 써놓으세요. 자, 1번 2번 상피세포는 동물세포. 검정말립 세포 관찰. 검정말은요, 그 물에 사는 수생식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세포 이렇게 씁시다. 네, 동물세포, 식물세포 관찰하는 거야. 이제 세포를 관찰하려면 뭔가를 색을 씌워야 되거든요. 세포는 잘 안 보이니까 뭔가를 색을 해가지고 구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염색약이라는 걸 써요. 근데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염색약이 달라. 좀 어렵겠지만 그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동물세포를 관찰해요. 1번 우리 면봉으로 입안을 이렇게 긁어내요. 입안을 이렇게 긁어내면요, 면봉에 약간 투명한 물질이 묻어 나와. 그거를 두 번째 그 유리 위에다 받침 유리에다가 물을 떨어뜨리고요. 받침 유리에다가 바른 다음에 물을 더 뿌리고 그다음에 덮개유리. 덮개유리는 조그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덮는 역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덮개 유리 한쪽에 메틸렌 블루 여기다 밑줄하세요. 좀 어렵죠? 영어로도 있어서. 핵을 염색할 때 동물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이에요. 메틸렌 블루. 이름은 어렵지만 블루가 뭔지는 알잖아. 블루가 뭐야? 네, 파란색이죠. 그래서 얘가 파랗게 염색이 돼요. 메틸렌 블루가 뭔지는 몰라도요, 그냥 메틸렌 블루를 동물 세포에다가 염색하면 파랗게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치? 실험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통 이렇게 실험 안 하니까. 그래서 메틸렌 블루로 이렇게 파랗게 염색을 하고요, 이렇게 좀 씻어내요. 반대쪽에 거름종이를 대어서 이제 용액을 흡수하면요, 이제 세포 질에도 염색이 되고 핵에도 염색이 되는데, 핵은 이제 아까 전에 공 모양으로 생겼었잖아요. 보시면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막이 있고 또 핵도 막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핵 같은 경우는요,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막이 두 개로 두껍게 돼 있어. 왜냐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염색을 시켰어,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 이렇게 해서 시켰어,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이 조금 더 진하게 보여야 되겠죠, 그치? 핵이 좀 진하고 나머지 이제 세포질은 좀 연하게 파랗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로 이제 동물 세포를 염색시키면 핵은 약간 보랏빛으로 진하게 염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포질 부분은 하얗게 아니라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하늘색 모양으로 이렇게 좀 연하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염색된 부분이 핵이 되겠죠. 그래서 핵의 위치를 찾는 게 메틸렌 블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물세포를 염색하는 건 메틸렌 블루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식물세포 검정말립 세포 관찰이에요. 첫 번째 검정말립을 뜯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자르고 받침 유리 위에 펴놓아요. 2번 똑같이 받침 유리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덮개 유리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돼 있는데요. 색깔 보시면 무슨 색이에요? 네, 약간 주황색 혹은 빨간색 계열이죠. 그래서 3번에 덮개 유리 한쪽에 아세트산 카민 여기다가 밑줄해 놓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세트산 카민이 뭔지는 모르지만 외워야 돼.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염색약을 쓰고 빨갛게 염색이 돼요. 붉게 염색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로 핵을 염색하고 파랗게,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을 하고 빨갛게 염색이 됩니다. 좀 이름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외워봅시다. 그래서 결론을 볼게요. 밑에 결과. 이완 상피세포를 보시면요. 파란 바탕에 보라색 진한 부분들 있죠. 그게 핵이야. 자, 불규칙한 모양이고요. 핵, 세포막, 세포질들이 관찰되고요. 푸른색으로 염색된 핵, 그냥 밑줄만 할까요? 핵이 푸른색. 왜? 메틸렌 블루 때문인 거고요. 자, 검정말리 세포 관찰 보시면요. 사각형으로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죠. 벽돌 모양. 그리고 세포벽, 핵, 세포질, 염록체가 관찰되고요. 자, 붉은색으로 염색된 핵 밑줄. 왜? 아세트산 카민 염색약이 붉은색이라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염색을 안 한 세포를 보시면요. 굉장히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이라고요? 염록체가 초록색이라. 그렇지. 잎에 있는 염록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만큼 잎에는 염록체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잎에 염록체가 많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강화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광합성을 해야 얘가 배부르게 뭔가를 먹을 수 있잖아. 그지? 안 그러면은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진화적으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염록체가 많아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핵은 관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무 염록체가 많아가지고 지금 핵이 둘러싸여서 잘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밑에 정리 한번 채워보세요. 빈칸.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요것만 채우고. 자, 1번 염색약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고요.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 그 다음에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반 상피세포, 동물세포 보시면요.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고요. 염록체는 없고요. 세포 모양은 불규칙한 모양, 사용한 염색약은 메틸렌 블루. 식물세포는요.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요. 염록체가 있고요. 세포 모양 사각형 벽돌 모양이고 사용한 염색액은 아세트산 카민 되겠죠? 예. 옆에 있는 29페이지는 각자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알겠죠? 예. 우리 좀 10분 쉬었다가 30페이지에 있는 문제 좀 먼저 풀고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